갈게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시 오랜만에 그 떡밥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카보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카보나 대회 러닝용으로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장비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고 달리기를 한다면 카보나 이게 대회 때 너무 좋은 거는 대회 때 신을 수도 없다는데 선수들도 못 신는 신발 뭔가 이런 것에 어그로가 끌려서 많은 분들이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절반은 이미 나이키나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카보나들을 담아놓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샀는데 막상 신으려니까 내 실력에 이걸 신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만 많을 겁니다. 솔직히 인정해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장비 욕심이 엄청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멋진 신발들을 신고 그리고 마라톤 중계를 보면은 그 앞에서 뛰는 선수들 대부분 다 멋진 카보나를 신고 멋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 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6분 페이스로 뛰는데 지금 저거 신으면 공짜로 5분 40초까지 갈 수 있나? 저것만 신으면 서브3 할 수 있나? 장비빨을 받으면 나도 절 힘들지 않을까? 자, 제 채널의 댓글 그리고 많은 분들이 DM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느린데 카보나 신으면 돈 낭비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첫 풀코스를 뛰려고 하는데 신발 어떤 게 좋을까요? 임바님, 저 느린데 카보나 신어도 되나요? 보통 커뮤니티에 혹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이나 아껴라. 아니면은 혹은 네 맘이지 무슨 상관이냐. 그냥 사고 아프면 하면 된다. 둘 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라, 마라의 감성적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냉정한 기준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살짝 얘기 드리자면 느린 러너도 효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얻으려다 무릎과 발목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과연 카보나를 신게 될지 아니면 잠시 보류해야 될지 확실히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나는 4분대 고수들만의 전유물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보나 효과라고 부르는 전설의 데이터 러닝 이코노미의 4%의 개선 이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연구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검사 대상 피실험자들이 다 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0km를 3분대 이내로 뛰는 엘리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러너 4시간을 넘는 러너 혹은 서브 4시간 반을 하는 러너 서브 4를 하는 러너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거는 엔진이 진짜 좋은 애들 가지고 하는 얘기고 속도가 느리면은 그런다고 해서 빨라지겠어? 그치만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검사에 의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기에서 훈련된 아마추어 러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6분 40초 페이스에서도 산소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러닝 이코노미가 향상된 건데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쓰다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게임도 안 하고 카톡만 해도 배터리가 덜 닳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카보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리턴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덜 힘듭니다. 즉, 러닝 이코노미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구를 2023년에도 진행했었는데요. 마라톤 4시간 30분 주자, 느린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6분 23초 페이스 기준으로도 평균 3.9%의 효율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로 마법의 신발을 돈 주고 바로 결제하고 싶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6분 30초 페이스로 뛰는데 그러면은 6분 15초까지 공짜로 갈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아스팔트 위에 실제로 사람이 뛰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론 심장은 편안해지지만 그 대가로 박살나는 곳이 존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카보나를 처음 신었을 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 조깅할 때 페이스가 5분 30초 혹은 5분 정도로 뛰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빠른 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나갔는데요. 첫 3km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볍고 그리고 정말 공격적인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7km를 넘어가니까 발바닥 아치가 찌릿찌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발목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발목의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카보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체중으로 카본 플레이트를 꾹 눌렀다가 튕겨 나가는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나가는 반발력. 근데 이 꾹 누르는 힘이 약하거나 발목이 지면에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러너는 바닥을 탁 하고 치고 나가겠죠. 스프링처럼 팅 치고 튕겨줍니다. 하지만 느린 러너라면은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면 스프링이 튕겨주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 물컹거리는, 상대적으로 베이퍼플라이는 좀 나을 겁니다. 물컹거리는 두꺼운 스펀지 위를 걷는 꼴이 되게 됩니다. 이걸 흔히 물침대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폼이 물렁물렁하니까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 몸은 중심을 잡으려고 허벅지와 이 위쪽에 허벅지와 종아리가 불필요한 힘을 엄청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심장은 3%, 4% 편해졌지만 다리 근육은 그로 인해서 몇십 배가 넘는 피로도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보나들은 무게를 줄이려고 뒤꿈치에 힐컵을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 아웃솔의 면적은 좁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아치 부분이 살벌하게 파여 있습니다. 페이스가 느린 분들, 특히 러닝 입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부족해서 뛰다 보면은 발목이 안쪽으로 가는 과회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신발까지 불안정하다? 매 걸음마다 발목이 기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km를 뛴다면 약 10,000번 동안 발목이 비트는 고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걸 알파플라이 좋다고 해서 신어봤는데 너무 발목이 아파갖고 바로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무릎 외측 통증, 장경 인대염이 바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임마님, 그러면은 평생 무거운 쿠셔나 조깅화만 신어야 되나요? 저도 그 반발력을 느끼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신어도 됩니다. 단 조건부 그리고 대체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러닝의 심리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플라시보죠. 비싼 신발을 산다? 현관문에 있는 신발을 보고 뛰고 싶다? 나가서 뛴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이게 4%의 효율보다 더 큽니다. 이거를 신으면 잘 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뛰고, 그러니까 훈련량이 늘어나고 잘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카보나보다 슈퍼 트레이너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신발은 카보나의 맛은 살짝 보여주면서 안정성을 살짝은 챙긴 신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시리즈, 혹은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혹은 아디다스의 보스턴, 이런 것들이 유리 섬유나 혹은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가면서 안정성도 잡아주고 슈퍼 트레이너로서의 약간의 그 역할도 담당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별, 상황별 구매 가이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내 페이스를 떠올려 보시고요. 나한테 카보나가 적당할지 적당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 제 기준이고, 그리고 제가 찾아본 결과 정도라는 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자의 경우입니다. 4분 30초 페이스 이내 혹은 풀코스 3시간 30분 이내로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2번 사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그 신발의 성능을 100%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매한 5분 페이스에서 6분 30초 페이스. 결론은요, 구매는 추천하지만 모델은 가려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이드는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알파 계열보다는 아디다스의 프로포나 혹은 뉴발란스의 신발이나 이렇게 바닥이 좀 넓고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안정적인 카보나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슈퍼 트레이너가 훈련용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발목이 약하면 무조건 매장에서 신어보고 한발서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신발이 들썩들썩거리고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흔들거린다 라고 하면은 탈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입문 그리고 조깅입니다. 7분 이상의 페이스로 뛰시는 분들, 결론은요, 기록 단축의 목적이라면 비추, 만약에 동기부여의 목적이라면 한 켤레 정도는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은 이 구간에서는 카보나를 신는 것보다 체중 1kg을 감량하는 게 기록 단축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차라리 맥스 쿠셔닝화를 사서 부상 없이 마일리지를 쌓고 체중 관리를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대회 당일 기분 내기 용으로만 신어주시고, 물론 풀코스를 뛰기 전에는 한 번 정도 테스트는 해보셔야 됩니다. 데일리로는 신지 않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보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신발장에 카보나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카본이 안 들어간 신발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볼 때마다 알파플라이를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저도 장비병 걸려 있고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을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하지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신발이 나를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발을 눌러서 뛸 때만 그 성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발을 신으면 그게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는, 먼저 몸을 적응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카보나를 신는다면 더 멀리,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슈퍼 트레이너 중에 한번 추천드릴 게 있나 찾아보고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